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우리는 컬처 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를 다녀온 뮤지컬 천재 황조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근처에 저희 아빠가 살았어요. 경상도. 네네네, 완전 경상도. 오케이. 저희 네, 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간 식구입니다. 저는 그 온라인으로 대구에 다녀온 27입니다. 다녀오셨어요 온라인으로? 그렇죠. 창작 지원작 보셨나요? 그렇죠. 저를 뭘로 보세요? 27로 봅니다. 27이요. 저희 다 네. 놀랐습니다. 그걸 보셨다니. 그러니까. 그럼요. 이수는 물론 그런 분이 듬성 아닌데. 봤습니다. 듬성. 이거 온라인 제가 중계가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보려고 그랬는데 어. 이게 27에게 식구님께서 자꾸 연락을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 되게 중요한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갑자기 이렇게 감싸준다고 이거를. 이건 어쩔 수 없어. 왜냐 이거 왠 줄 네. 알아요? 식구님도 안 봤거든. 식구님 원래 보기로 네네네. 했었는데 네네. 못 저 봤거든. 진짜 요즘에 여러분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네.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지금도 핸드폰을 못 놓고 네네, 계셔. 제가 제정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빗속을 오늘 비가 왔다는 굉장히 게 많이 중요한 왔죠. 거지. 네, 그렇죠. 빗속을 제가 제일 먼저 왔죠. 그렇죠. 거의 20분 먼저. 근데 그거는 뭐 왔죠. 네. 놀라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놀라운 일이 아니야. 제가 항상 먼저 와 계시기 먼저 와서 때문에. 준비하고 예. 이 아름다운 모습. 그렇죠. 네네네. 저희는 항상 들어와서 사과하기 바쁘기 네. 때문에.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오늘 진짜 간만에 아니 왜 내가 일찍 일찍 오는 거는 왜 그거를 다 잊어먹으시고. 근데 오늘 한신 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녹음 시간을 잘못 알고 일찍 오신 그렇죠. 분과 녹음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일찍 온 사람의 차이라고 할까요? 또 이렇게 또. 30분 동안 앉아서 일하셨나요? 네, 일을 하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네네.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 약간 분위기도 가라앉고 진짜 차분해지고 뭔가 네. 센치해지셨네요. 우수에 젖으셨어. 정서적으로 굉장히 다운되고 있습니다. 어머. 네, 그래서 딤프에서 있었던 재밌는 얘기를 봐봐. 딤프에서 해주셨던 딤프도 아니고 딤프에서 딤프에서 있었던 있었던 재밌는 얘기를 이제 빵빵 예, 예. 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관객으로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올해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정말 관객으로 가는 게 마음은 편하다. 그럼요. 진짜 돈 사실- 벌기가 쉬운 줄 알아요? 전 진짜 너무 어려웠고. 모더레이터였죠. 그래서 모더레이터는 네, 네. 어쨌든 뭐 북토크 같은 경우에는 네. 저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음.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와주시는 거지만 아니 잘생긴 보인 얼굴을 사진을 너무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는 막 얼굴 숨겨낸다고. 어. 요즘엔 도배를 하고 어, 계세요. 요즘 아주 그냥 난리를 신났어, 하고 신났어. 아니 근데 너무 이게 도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누가 칭찬했나요? 아니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커튼콜이나 엠톡 때 사진을 촬영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배우님들 사진을 찍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엠톡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자기 얼굴 사진을 찍어주겠어요. 그니까 그건 진짜 이게 너무 귀한 어색한 거죠. 거야. 남이 찍어주는 내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겨 있는 게 너무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스타가 되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걸 또 보정을 해서 주신 거야. 정말요? 그러니까 생으로 주셨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막 보정해가지고 막 하거나 했을 텐데 그걸 또 보정을 해가지고 넘겨주셔가지고 이건 안 올릴 수가 없겠다. 와. 라는 생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맛집 탐방을 하면서 네. 뭐 거인통닭 그리고 왕거미 식당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에 있는 동양백반 이런 거 자주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숙소는 똑같았어요. 그 토요코인 네. 동성로점에서 숙박을 했는데 바로 앞에 동양백반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갔어요? 거기를 갈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왜 바빴구나. 이게 일 때문에 갔을 어떤 때. 구조였냐면 어쨌든 공연을 보고 제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배우님들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도 없고 관객들은 작품에 대한 어떤 딥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남아 계시는 분들인데 공연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전날에 와서 공연을 보고 이제 그때 대본을 준비하거나 2주차 때부터는 당일 낮공을 보고 저녁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대본을 쓴 거예요, 제가. 아이고. 그러니까 거의가 난리나 난리. 이틀 동안 마감을 쫓아가면서 진짜 그러네, 진짜 작품을 안 보고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맞아요. 그게 너무 말이 안 돼. 신호만 그죠. 보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성의가 있었네요.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이번에 또 M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게 올해가 처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처음 진행되는 M톡인데 이게 또 초석을 잘 쌓아놔야 내년에 또 불러주시든. 진짜 딤프가 다른 낳은 사람. 아들이네, 진짜. 디마. 그래도 이제 그 얼굴에 먹칠할 수 없잖아. 그럼요. 딤프 얼굴에 먹칠할 수 디마가 얼마나 아니라 또 디마. 열심히 하셨겠어요. 디마 뭐야?
이제 이런 걸 보고 좀 살아나고 계신데요? 네. 디마 아니야, 그 지금- 강을 건너지 마오. 지금 일하다가 그냥 하나 딱 꽂혀가지고 지금 디마 하나 지금 하고 또 아, 축하드립니다. 뭐가 네. 축하드려요 지금 진짜 아버지 어머니 아들에 이어 디프의 디마. 아들까지. 디마까지. 정말 내 사회적 네. 지위가 굉장히 많이 네, 생겨나고 높아졌습니다. 네, 네. 있다라는 생각이 책임감이. 들면서 네. 작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졌던 게 사실 옆에서 음.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에요. 네 이야기해도 되는 거 맞죠? 그럼요. 이야기해도 그럼요. 되는 거 맞죠? 네, 네. 음. 전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는 거 네, 맞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랑 달라졌던 게 작년에는 뭐 해외 공식 초청작 이런 것도 보고 뭐 특별 초청작 다양하게 고루고루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본 5작품은 전부 다 딤프의 창작 지원작입니다. 그렇지 5개 보기도 힘든데 그 난 걸 다른 것도 어떻게 봐요? 오빠 절대 못 보고 그냥 하루 종일 극장에 있었어요. 근데 극장에 있었는데 또 문제가 뭐였냐? 그 창작 지원작 극장이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어울 아트센터, 두 번째가 대덕 문화전당 2개가 있었는데 그게 거의 대구의 극과 극의 맞아요. 위치. 하나 꼭대기에 있고 하나는 그 어울 아트센터가 시내에 있죠. 북구에 있고 그래서 거기를 또 왔다 갔다 하는 대구가 또 오죽 덥습니까? 그래서 아. 첫날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고 어떻게든 걸어가 보려 했다가 도저히 내가 이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숙소에서 머리랑 막 이제 막 얼굴 좀 찍어 바르고 세팅을 하고 나갔는데 나간 지 한 3분 만에 얼굴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땀으로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착장을 그대로 마지막 창작 지원작 때 메리애니 이 공연 사진 때 봤어요. 이거 어제 올린 거 보셨죠? 사셨다면서요, 티셔츠. 맞아요. 샀는데 그 옆에 이제 스파오에서 한 2만 원 안 되는 돈으로 샀어요. 샀는데 이거를 내가 가는 동안에 얘가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땀 뭐지, 때문에? 땀 때문에. 맞아. 내가 그 생각을 못 하고 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 야. 그때부터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따라 그 메리애닝 그 무대 감독님께서 그 사이드에서 이게 쏘는 조명 있잖아요. 밑에 쏘는 그걸 엄청 너무 세게 더워. 하셨구나. 진짜 너무 이제 내가 이쁘게 보이는 건 너무 좋아. 배우들 이쁘게 보이는 거 너무 좋은데 바로 옆에서 이제 배우들 인사하고 있는데 전 옆에서 땀을 막 줄줄줄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사우나였네. 내내 사우나였어. 사우나.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도 뭔가 급하고 뭔가 이제 배우들 막 소개도 해야 되고 작품 소개도 해야 되는데 제가 땀 닦느라 막 제 초반에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황정현님 아니면은 할 수가 없네요. 다른 아니 그 내가 진짜 순발력이 고분 있어, 들었던 순발력이. 진짜 이게 제가 순발력과 이 노력.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될 건 내가 이거 팟캐스트 하지 않았다면 나 나 절대 그 분위기가 또 다르더라고 배우님. 다르죠. 다른 게 작품마다 다 느껴졌던- 다르고. 너무 다른 거야. 그죠. 맞아. 저 옛날에 뭐 기자간담회에 있어서 기자간담회 때 배우님들 질문을 하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 그 전에 질문 몇 개 줬어요. 근데 대부분 배우님들이 이제 그런 거 익숙하지가 않고 말을 좀 잘 못하시는 배우님들이라서 뭐 무대 뒤에서 백스테이지에서 재밌었던 일 없어요? 에피소드 하나 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었나?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었나?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야. 맞아.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얘기도 생각도 안 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다 서로 눈치만 보고 그 정말 미안하지만 어떤 배우님들은 멋있는 것만 알지 그 팬 서비스 이런 건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뭔가 맺히신 것 같은데요. 저 그때 사실 저는 그런 거잖아요. 뭐 그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의 이제 한 명으로서 이제 그 맡을 수밖에 없었고 전문 제가 MC도 아니었고. MC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너무 저기 배우님들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거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참 무사히 잘 진행됐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기자들 앞에 다 앉아 있는데 너무 민망한 거야 내가. 그치. 왜냐면 배우님들 얘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어떻게 그냥 맞아. 가야지 뭐. 근데 이번에는 배우분들이 잘하셨어요? 협조적이었나요? 이게 어쨌든 굉장히 좀 딤프 창작 지원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기간에 공연을 짧은 기간 동안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받았던 대본 그리고 마지막 공연에 올라갔을 때 대본, 음악 이런 것들이 정말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도 뭔가 변경이 좀 있는 작품들도 있었고 아이고, 배우들도 힘드셨겠네요. 그쵸 그쵸 뭐 소품이 갑자기 뭐 준비가 안 됐다거나 뭐 소품이 갑자기 뭐 고장이 난다거나 엄청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배우님들께서 어떤 방식이었냐면 우리 M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냐면 관객분들이 사전에 공연을 보기 전에 작품과 배우님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작성을 해서 폰보드에 붙이고 그걸 배우들이 하나씩 떼가지고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보통 뭐 첫 공이 끝나고 M톡이 진행된 게 첫 작품이었죠. 뮤지컬 산들.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을 보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질문을 공연 전에 질문을 질문지가 없는. 해도 그냥 그 배우에 대한 궁금증 맞아요.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배우님들이 재치 있게 답변을 해주셨던 게 산들팀이었고 산들팀은 워낙 분위기가 제가 들어갔을 때부터 너무 환영해주고 안에서 이미 결속이 굉장히 다 엄청 되어 있다는 느낌. 하나의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배우들이 진짜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뭉쳐 있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 일단 그 산들팀이 창작 지원작 대상은 타지 못했지만 그 조연상 나무 조연상에 산들 역할을 맡았던 홍준기 배우님이라고 있어요. 홍준기 배우님이 이제 그 퍼펫을 그러게요. 저 그거 그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네. 보니까 약간 그 우리 뭐였죠? 그 말 나오는 거? 저기 워홀스. 워홀스 같은 워홀스는 이제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작은 개로 맞아 해가지고 군견으로 그 조절을 하는 그런 거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단기간에 하셔야 됐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노래, 뭐 춤, 연기 이상한 나라의 아빠에서 네네. 토끼 역할 맡으셨던 네네. 배우님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막상 제가 M톡을 준비하면서 까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배우님들 매력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주인공 김병장 역할 맡으셨던 조모세 배우님은 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경수 배우님이라고 있어요. 이경수 배우님은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야.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알아봤더니 풍류대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억스라는 그룹의 보컬 멤버셨던 거야. 그 그룹 되게 큰 유명한 거예요. 3등인가 그러니까 했어요. 유명한 그룹인데. 그러니까 이제 까고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 배우들이 포진되어 있던 게 뮤지컬 산들이었는데 대중적이진 않았구나. 와 진짜 이 배우들이 빨리 빛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그 강아지와 그리고 인간 간의 그런 완전 무결한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첫날 가서 진짜 너무 울면서 봤어. 군견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아니 불구하고 울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도대체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뭐 머리 끝에 발끝까지 다 물이야 다 물. 진짜 그냥 와. 물의 도시로서 그러니까 물의 도시였네 완전히. 하고 이제 산들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이 인비저블이었거든요. 인비저블은 이제 톨킨과 그리고 누구냐 톨킨과 그 나니아 연대기 쓴 C.S. 루이스의 네. 연대기를 그린 작품이었는데 거기 배우님들이 그러니까 대학로에 진짜 잘 나가는 배우님이 진짜 많으셨거든요. 안창용 배우님, 뭐 황두현 배우님, 송광일 배우님, 막 전혜주 배우님, 그리고 뭐 박강남 배우님 막 이렇게 계셨는데 어떻게 그 이름들을 다 외우세요? 제가 이름 잘 열심히 못 배웠겠네. 외우잖아요. 열심히 근데 그 배웠겠네. 준비하느라 어쩔 수 없이 배우들 막 이제 막 인터뷰 막 찾아보고 막 영상 찾아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 그 분위기는 산들에 비해서 굉장히 극 자체가 좀 무겁고 굉장히 날 서 있는 그런 문인들의 대립을 표현한 그런 극이었단 말이죠. 철학적인 작품이었나 보다. 뭔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글, 넌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러면서 서로의 갈등이 막 이제 대립되는 심화되는 그런 극이었는데 둘 사이가 뭐 스승과 제자 사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냥 문인들 어떤 문인 그룹이 있어요. 동료인가 보네요. 그 당시 우리 펠레터에서 나온 것처럼 문인들만의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룹에 C.S. 루이스랑 톨킨이 같이 있었던 거야. 근데 톨킨은 그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글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걸까? 이런 자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반지의 제왕을 써내려갔고 C.S. 루이스는 반대로 조금 문인들과 어울리면서 나는 좀 약간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걸 써볼 거야. 이런 것들이 서로 대립돼 있던 세계들이 결국에 뭔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렸는데 분위기가 무겁다 보니까 저는 배우님들의 분위기도 무거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M톡도 전날 산들에서 했던 좀 캐주얼한 느낌이 아니라 좀 더 포멀하게 해야겠다라고 하고 막상 들어갔는데 진짜 그냥 이제 그 배우님들끼리 내가 없어도 배우님들끼리 그냥 알아서 너무 재미있게 어. 얘기를 하시는구나. 포멀을 떠나서 그냥 진짜 한 편의 뭔가 만담을 보는 것처럼 배우님들이 질문 답변을 엄청 잘 해주시고 재치 있게 작품은 해주셨다. 어땠어요? 그것도 나름 매력이 있었나요? 일단 소재 자체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C.S. 루이스랑 톨킨 자체 소재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중간중간에 흐름이 비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게 끝났을 때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조금 더 채워 넣고 뭐 톨킨과 루이스의 갈등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그들의 관계를 쌓아가는지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여줬다면 마지막에 그런 갈등이 해소되고 봉합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카타르시스가 크게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게 너무 빨리 끝났다. 산들이 거의 2시간 가까이 인터미션 없이 진행을 했는데 인비저블은 거의 한 70분, 80분? 그건 약간 그냥 소극장 뮤지컬 치고도 굉장히 짧다. 짧은 러닝 타임이잖아요. 근데 뭐 싸우다 끝났겠네요 서로. 그러니까 급하게 싸우다가 그러니까 약간 급하게 마무리됐네요. 급하게 정리되는. 그래서 이게 좀 디벨롭이 돼서 그 갈등이 조금 더 첨예하게 딱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딱 정립이 된다면 정말 잘 될 수도 있겠다. 음악도 너무 좋았고. 근데 산들이 그 지금 나왔던 공연 중에 제일 길지 않나요? 길었던 시간이? 거 더 긴 게 있었나요? 맞아요. 산들이 제일 길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사람하고 동물이 나오는데 이거 움직이고 하니까 뭘 하나 맞아, 하려면 맞아, 너무 맞아. 시간이 걸릴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서사도 산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서사들이 있었어요. 뭐 인간과 군견의 서사도 있었고 군견과 여우 사이 그러니까 자연 속에 군견 산들이가 도망갔을 때 탈출을 했을 때 그때 여우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구조들이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 작품은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이제 그거였죠. 봄을 그리다. 봄을 그 그리다는 포스터 본 거 기억나요. 굉장히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그림을 소재로 한 뭔가 로맨스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이 작품이 알고 보니까 2013년도에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에서 추누라는 작품으로 소개가 됐더라고요. 추누 근데- 오면은 봄비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 이름이 추누예요. 화가 이름이 추누인데 이제 이 작품이 어떻게 다시 디벨롭이 됐냐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 크리에이티브 마인즈에서 작가 작곡가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작가님만 다시 이 작품을 딤프 이전에 홍익대에서 뭐 융합 뭐 지원 프로젝트 뭐 융합으로 해가지고 뭐 홍대 작곡가 그리고 뮤지컬과 공연예술학부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킨다. 그때 추누라는 작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려보자라고 해서 홍대 작품으로 학생들이 먼저 공연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딤프에도 선발이 되면 거기 남경주 배우님이 예술 감독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예 그 2013년 버전이랑 소재는 비슷한데 음악은 아예 다르겠네요. 아예 새롭게. 작곡가가 다르니까. 작곡가가 심지어 홍대 작곡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로 구성된 홍예라는 단체인데 무려 7명의 작곡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그러면은 톤이 다 다르겠네 노래마다. 근데 그게 톤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지도 않았어. 그래요?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냥 이들이 뭔가 협업을 잘 해가지고 하나의 톤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n분의 그쵸. 1일까? n분의 1 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 보통 네. 계약을 따로 명시를 하죠. 그럼요. 보통은 이제 메인 한 명의 계약을 하고 6명이 이제 그 밑에 대리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7명을 다 할 경우에 따로 하거나 아니면 다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그 봄을 그리다는 이 연출님이 김가람 연출님이세요. 김가람 연출님 누구시냐? 아랑가 아시나요? 아랑가? 네네네. 뮤지컬 아랑가를 쓰신 분이에요. 쓰신 분. 근데 이번 연출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던 게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타임슬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다 생각하신 편에 전생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 현생에 다시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다의 그런 죽음을 초월한 사랑과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아이유 씨랑 아이유랑 이준기 씨 나왔던 아 저기 보보경심. 음. 그런 거를 약간 느낌을 조금 섞었어요? 약간 믹스해서 음.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이런 이야기를 그린 게 바로 봄을 그리다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작품 얘기를 하면 이제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작품 얘기 그쵸.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네 그러면 번째는? 맞아. 넘어가고. 네 번째는 바로 이제 브람스 21년 보셨던 네, 어떠셨어요?